자, 야당 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더민주당 한마디로 8월 27일입니까 있는 당권 전당대회에 나선 대표 후보 세 사람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자, 이 송영길 추미애는 이미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김상곤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더민주당에 지금 출마를 이렇게 표방한 대표 출마 후보자 3명 모두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사드 배치를 인정한다라고 했고, 또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입장을 좀 받아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8월 27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더민주당은 한마디로 저는 누가 되든 후보들 전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누가 되든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입장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더민주당이 집권해서 되느냐, 집권의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드 배치의 반대를 넘어서서 한마디로 전시작전권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한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심화 발전시키겠다. 그때보다 더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위기의 한반도를 대화와 타협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안보 국익에 실효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4대 강국 야당 외교를 복원시켜 북해 위기의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전시작전권을 해소하여 자주적인 국익 외교의 토대를 만들고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 축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더민주는 총선 때 자신의 당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총선 때 임시로 총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 당을 맡은 김종인 대표와의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반대하지 않았고 북한 개멸론을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그것 때문에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한미 간에 지금 주한미군의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겠느냐라고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이양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입에도 꺼내지 않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종인 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의 입장이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마지못해 김종인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당에 가 있는 박지원이 거기는 피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피입니다. 떠들었고 안철수도 떠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사드 배치 반대를 선동해 왔습니다. 자, 이제 더민주당에 나선 후보 3명은 당대표 후보 3명은 누가 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더 나아가서 송영길은 전시작전권 해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추미애나 김상곤도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더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명백히 사드 배치와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을 앞에 내세워서 자신의 이념적, 안보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세탁하고, 그래서 총선을 슬쩍 넘기고 광주까지 무릎을 꿇으면 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김종인한테 험한 일은 다 맡기고 대우는 해주기 싫어서 총선이 끝나기 전에 망신을 주고 그 이후에 대표 나오지 마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김종인의 칼날은 이용하고 싶고 김종인에게 실권은 주기 싫은, 그러면서 그 칼날을 이용해서 그 뒤에 숨어서 안보는 보수라는 김종인의 입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은 애매모호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색깔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 친노와 문재인의 의도였습니까? 문재인은 자당의 대표 후보 3명이 다 사드 반대로 가고 전시작전권 이양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이미 지난 6월 24일 6.25를 하루 앞두고요. 우리 군의 작전권이 계속 미군에게 넘어가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작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 전작권 회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문재인 대표의 이런 색깔은 나왔습니다. MD 반대, 사드 반대, 전시작전권 회수. 자, 묻고 싶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거는 그냥 껍데기로 우리 체면을 위해서 있어주라는 겁니까? 안전도 담보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실제 주요 전력은 미군으로부터 나오는데 미군이 그 작전권도 다 놔준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볼모로 한 28,000명 중 한국에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이 여야 후보들에 의해서 점점 더 가속되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 주둔 군대는 그 국가가 필요한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철군해야 된다. 북한의 핵개발을 관련되는 위협은 주한미군이 있다고 막을 수가 없다. 그건 한국의 문제다. 한국이 상응하는 부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오든지 양자택일을 하자. 자, 트럼프가 만약에 되었을 때 이 전시작전권 이양이나 사드 배치 문제, 정권이 바뀌었다 칩시다. 한국에. 그리고 MD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군하고 회담을 합니다. 미국 국방부하고요. 자, 우리 사드도 반대하고 전시작전권은 넘겨주고 MD도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분담금은 올려주지 않겠다 이야기하면, 그래 우리는 이미 떠나려고 짐 다 쌌으니까 내일 떠날게. 빠이빠이.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자, 이제 뭔가 국민에게 선택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야당의 대선 후보, 야당의 대표 후보, 야당에는 문재인이 100% 더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 야당을 포괄한 후보가 현재로서는 될 겁니다. 하나만 하지요. 당대표 세 사람 중에 하나 될 건데 이종것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다 전시작전권이나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선 공약으로 단단하게 내걸고 이걸 둘러싼 한판 싸움이 내년 대선에서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당이 전시작전권 해수부터 사드 배치, MD 반대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한미군의 존립에 대한 필요나 이유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미국은 몇 배를 더 올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에 대해서요. 현재와 같은 9,300억 원은 은강생심 이 완전히 바늘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붙여서요. 국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물러나기 전에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우매한 국민들이
지금 안보 문제는 생각지 않고 경제 문제만 생각을 해서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때 그것도 저는 운명이라고 보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쿠데타 할 겁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전시작전권 회수되고 주한미군 분담금 올려주지 않겠다 통보되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반대하고 그리고 MD 안 들어가겠다 통보하면 그리고 친중으로 다시 복원되면 북한과 또 대화 핵배 정책으로 나가겠다면 미군은 가는 도리 말고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치러야 될 대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문제들을 엮어서 전부 국민투표를 붙여서 그야말로 향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정권 대창출인이 이런 문제에 매몰되지 말기를 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안보 문제 때문에 탈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탈당을 해서요. 안보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해놓고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놓고 정말로 진솔하게 이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구해서 묻고 만약에 국민투표에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생각이 저와 다르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이요.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한번 기회를 줘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 중에는 이 나라가 영원히 존속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무슨 죄입니까? 대통령 선거 때 여당 하는 꼬라지가 워낙 보기 싫고 기득권을 위하고 여러 가지로 무능하고 해서 정권 교체 한번 시켰고 살아보자고 일자리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도 없고 양극화도 심하고 하니까 그것 보고 정권을 바꿨는데 바뀐 정권은 안보 문제에서 완전히 이 나라를 해체하는 선택을 해버린다면 그 국민적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까지 가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게 되었을 때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기성 보수 집권 10년에 대한 심판 투표로 갈 거고요. 그 부분에는 안보 문제는 작은 걸로 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민투표를 주요 안보 이슈를 가지고 한번 붙여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더민주당에 저는 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보 문제에만 이 사람들이 입장을 상식 수준으로 온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가 그렇게 우려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안보 문제에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회복 불가능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시비를 걸고 무슨 정체성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은데요. 저는 이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이것은 테스트하거나 한마디로 뭐 실험적으로 봐야 될 또 여러 가지 폭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욕만 먹습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봤자 별 정말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지만은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총선 때는 안보가 마치 이 보수인 것처럼 내지는 중도인 것처럼 김종인 대표 앞세워서 일당이 되었습니다. 총선이 끝나니까 다시 김종인 대표를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고 당대표 후보들이나 유력 대선 후보가 이제 사드 반대, 전시작전권 이양을 노골적으로 떠들어댑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면서 카멜레온처럼 안보 이슈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더민주당. 자,
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법 말고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